회의실에서 작은 실수를 지적받는 다혜. 이만식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날카롭게 꽂힙니다. 고졸 주제! 커피 심부름이나 똑바로 해! 뜨거운 커피가 다혜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갈색 액체가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며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지고 아무도 다혜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혜가 조용히 말하며 회의실을 나서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순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무시당하던 한 신입사원이 부장에게 머리에 커피를 뒤집어 쓴 후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한명그룹 본사 빌딩. 25층 높이의 유리창마다 아침 햇살이 반짝입니다. 빌딩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도 고졸 뽑나요? 차라리 인턴이 낫겠어요. 윤다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25살 지방에서 올라온 지 석 달째입니다. 한명그룹의 신입으로 입사한 지는 한 달이 되었죠. 다혜는 지방상고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커말,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꿈꿔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다혜 씨, 복사 좀 부탁할게요. 다혜 씨, 커피 한 잔만. 다혜 씨, 회의실 정리 좀. 다혜는 묵묵히 일을 처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무거워져 갔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다혜는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습니다. 다혜 씨, 혼자 드세요? 박미정 차장이 다가옵니다. 42살 다혜의 직속 상사입니다. 박미정은 속은 따뜻하지만 눈치가 빠른 현실주의자죠.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처세술도 늘었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파악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저도 도시락 싸왔어요. 박미정은 자리 옆에 앉으며 자신의 도시락을 꺼냅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이었죠. 어떠세요? 회사 적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묵묵히 일하고 불평도 안 하고. 박미정의 말에 다혜는 젓가락질을 멈춥니다. 차장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무슨 소리예요? 다들 고졸이라고 수군거리는 거 알고 있어요. 박미정은 한숨을 내쉽니다. 회사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특히 이만식 부장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만식 부장, 53살 권위적이고 학벌 중심주의자입니다. 강압적인 말투와 상명하복을 당연시하는 전형적인 꼰대죠. 그는 다혜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요즘 인사팀이 뭐라는 거야? 고졸까지 뽑다니. 업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합니다. 다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이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혜는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 응대도 합니다.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실수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다혜 씨는 대학교 어디 나왔죠? 저는 상고 졸업입니다. 아, 그래요?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 하지 않죠. 다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혜는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 사건도 없었고 큰 실수도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답답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선을 감내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아야 할까요? 다혜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어요. 그저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죠. 내일도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명그룹 빌딩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내일 회의 자료를 점검했거든요. 팀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혜에게는 첫 번째 정식 회의에 참석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박미정 차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다혜 씨. 네, 회의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긴장되죠? 처음이니까. 박미정은 다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만식 부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성격이 좀 까칠하시긴 해도 일만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박미정의 조언이었지만 다혜는 이미 이만식 부장의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잘해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죠. 오전 10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만식 부장이 맨 앞자리에 앉고 박미정 차장과 다른 팀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혜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식 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부터 권위적이었어요. 지난달 실적 보고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계획까지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고객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부장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자료 준비했다고 했죠? 네, 준비했습니다. 다혜는 긴장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였어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정리했죠.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이만식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 숫자가 맞나요? 다혜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했더군요. 작은 실수였지만 이만식 부장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다고? 지금이 수정할 때예요? 이만식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박미정 차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장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부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실수?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대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여기 앉아서 뭘 하려는 거예요?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학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커피 심부름이나 똑바로 해요. 이만식 부장이 책상 위에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너 같은 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 그리고는 다혜의 머리 위로 커피잔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다혜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이마로, 목으로, 어깨로 커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나왔지만 다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피부에 닿아서 따가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박미정 차장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만식 부장의 눈빛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 자리가 어디인지. 이만식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커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혜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만식 부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다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혜가 조용히 말하고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걸음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회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부장님 앞에서 대들면 안 되지. 고졸이면 어때서요? 일은 잘하는데. 박미정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다혜는 젖은 머리카락을 물로 헹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죠. 사무실로 돌아온 다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웠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아침 일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다혜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다혜는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한명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어수선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다혜가 평소 인사하던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다혜 씨. 글쎄요, 오늘 아침부터 비서실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비서실이라면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곳이었죠. 한명그룹의 모든 중요한 업무가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늘 임원진들 일찍 출근했더라. 무슨 일이래? 글쎄, 갑자기 회의 잡혔다던데. 다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지만 설마 했죠.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사람들이 다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궁금해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다혜 씨 괜찮아요? 박미정 차장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혜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담담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박미정이 더 걱정스러워했죠.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혜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순순하고 온순한 눈이 아니었죠.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오전 중반 사무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 왔대. 뭐라고? 한 명 회장님께서 내일 모레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셨대. 긴급 임원회의라니. 한 명 그룹에서 그런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대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는 회의였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인수합병인가? 아니면 구조조정?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이만식 부장은 오전 늦게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얼굴 표정도 좋지 않았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긴급 임원회의 소식 들으셨어요? 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들었어. 별거 아닐 거야. 이만식 부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혜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같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우리 부서 부장님도 회의 참석하신대. 전무님께서도 급히 일정 조정하셨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다혜는 이런 소동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끓고 있었죠. 정말 우연일까?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의 상황이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대. 임원진들 전원 참석이래. 안건도 비공개래.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구조조정이나 인사 변동 같은 일 말이죠. 다혜 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입사원이니까. 동료가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다혜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내일 있을 임원회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다혜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이만식 부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이만식입니다. 전화를 받는 이만식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박미정 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부장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뭔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다혜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순했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죠.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야. 다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왠지 확신이 들었어요. 어제 커피를 뒤집었으며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도 여전히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다혜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명그룹 빌딩은 여전히 높이 솟아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명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빨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조심스러웠어요. 내일 있을 긴급 임원회의 때문이었죠. 다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이만식 부장이 받았던 전화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1시간 후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모두가 임원회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다혜 씨, 일찍 왔네요. 박미정 차장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네, 차장님. 다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죠. 오전 9시가 되자 이만식 부장이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죠.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영업팀 이만식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만식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만식 부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어디 가세요? 박미정 차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부르셨어. 이만식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회장실에서 직접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특히 어제 커피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이만식 부장이 사무실을 나간 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왜 부르셨을까?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설마 그런 일로? 다혜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조용히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만식 부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졌죠. 부장님 너무 오래 안 오시는데? 임원회의랑 관련 있나? 그때 이만식 부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박미정 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어요. 들었어? 다혜 씨가 회장님 손녀래. 뭐라고? 그럴 리가. 정말이야. 누가 그러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다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고졸이야? 회장 손녀가 왜 신입사원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의구심과 궁금증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다혜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오후가 되자 이만식 부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혜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평소 권위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팀원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떨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박미정 차장이 다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사무실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박미정 차장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회장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혜는 박미정 차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다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박미정 차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뭐든 조심하세요. 회사라는 곳이 참 복잡해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정리하며 다혜는 이만식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다혜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죠. 한명그룹 빌딩을 나서며 다혜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명그룹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로비부터 각 층 사무실까지 모든 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다혜를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죠. 정말 회장님 손녀일까?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 부장님 어떻게 될까? 작은 속삭임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다혜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만식 부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책상에 앉자마자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임원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한명그룹 최상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임원진들이 모였어요. 평소에는 원래 임원회의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곳이었죠. 회장 김영식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한명그룹을 일대 대기업으로 키워낸 창업주답게 카리스마가 넘쳤죠.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어요. 임원들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영식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만식 부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비서가 나가서 이만식 부장을 불러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만식 부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만식 부장 앉으세요. 김영식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식 부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이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회장의 질문에 이만식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건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의실에서 신입사원에게 커피를 부은 일 말입니다. 김영식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것은 업무상 지도 차원에서 이만식 부장이 변명을 시작했지만 김영식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업무상 지도라고 하셨습니까? 김영식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것이 업무상 지도입니까? 이만식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사람이 제 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영식 회장의 손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회장님, 그럼 윤다혜 씨가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윤다혜는 제 손녀입니다. 김영식 회장이 단호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김영식 회장의 설명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녀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면서요? 김영식 회장이 이만식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모독했다면서요? 이만식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만식 부장, 당신은 끝났습니다. 김영식 회장의 선고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만식 부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 저녁 이만식 부장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사이동 통보서였고 다른 하나는 징계 보고서였어요. 인사팀에서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인사이동 통보서에는 즉시 발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징계 보고서에는 중징계 처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만식 부장은 서류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명그룹 본사는 또 다른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인사팀 메일함에 사직서가 무더기로 들어왔거든요. 이젠 언제 어디서 누가 회장 손녀인지 모르겠어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어요. 특히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직원들은 더욱 불안해했죠. 다혜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혜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다혜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말이에요. 사직서가 무더기로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죠. 박미정 차장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42년간 회사를 다니며 나름대로 처세술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다혜를 차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차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박미정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가져간 사직서를 며칠째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박미정은 사무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다혜도 역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다혜는 여전히 담담했죠. 다혜 씨,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차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조용한 곳에서 둘은 빈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미정은 문을 닫고 다혜와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죠. 차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혜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박미정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녀였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이 질문을 며칠째 하고 싶었거든요. 다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요, 제가 누구 손녀든 상관없어요. 일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나 꾸며낸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한 대우 받지 말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하셨죠. 박미정은 다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고졸로? 대학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다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라고 생각했어요. 박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고졸이란 이유로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다. 다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차장님도 저를 무시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챙겨주시려고 하셨잖아요.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다혜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다혜 씨.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차장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 혼자 도시락 먹을 때 같이 먹자고 해주신 분이 차장님이잖아요. 다혜의 말에 박미정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자신이 보인 관심이 진짜 배려였는지 아니면 그냥 동정이었는지 헷갈렸거든요.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직서를 냈다면서요? 다혜가 물었습니다. 응, 불안해하더라고. 누가 어떤 배경인지 모르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요. 다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박미정은 다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후배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나도 사직서 써놨어. 박미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왜요? 이번 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 내가 정말 공정하게 사람을 대했는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 다혜는 박미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차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신 분이잖아요. 정말?
정말이에요. 차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회사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미정은 다혜의 말을 듣고 뭔가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직서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혜 씨, 앞으로 우리 팀 분위기를 바꿔보자. 어떻게요? 학력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팀. 정말 실력과 성실함으로만 평가받는 팀 말이야.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부장님 자리가 비었으니까 당분간 내가 팀을 이끌어야 할 것 같아. 다혜 씨가 도와줄래? 네, 기꺼이요.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서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박미정은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팀 재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능력 중심의 업무 배정, 공정한 평가 시스템, 상호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다혜는 이런 박미정의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박미정 차장이 팀 재정비 계획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이만식 부장은 여전히 회사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참담했어요.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죠. 부장님, 커피 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먼저 나서서 챙겨주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예의였죠. 됐어. 이만식 부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예전처럼 권위 있게 행동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부장님, 이번 주 업무 계획 회의에 참석하시겠어요? 박미정 차장이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난 빠지겠어. 이만식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있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할 일도 없었어요. 그때 사무실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긴급 전사 직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사 직원 회의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대요. 전사 직원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은 송년회나 신년 인사 같은 때였어요. 이런 시기에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뜻이었죠. 오후 2시 한명그룹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다혜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정 차장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죠. 이만식 부장은 가장 뒤쪽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김영식 회장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식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우리 회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학력을 이유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커피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일까지 있었죠. 강당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을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었어요. 그 직원은 바로 제 손녀입니다. 김영식 회장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내 손녀는 고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누구보다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저는 손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죠. 김영식 회장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학력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학벌로만 평가했어요. 이만식 부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영식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능력과 인격, 그리고 열정으로만 평가받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져서 우렁찬 박수가 되었어요. 이를 위해 새로운 인사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만식 부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만식 부장에게 집중되었어요. 회사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하관계도 있고 서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식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악 같았죠. 김영식 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만식 부장.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만식 부장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죠. 결국 이만식 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강당에는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김영식 회장의 전사 직원 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명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학력 차별 근절을 위한 새로운 내부 지침이 만들어졌고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게 되었죠. 다혜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 리더급으로 발탁되었거든요. 박미정 차장의 추천이 있었고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축하해요, 다혜 씨. 박미정 차장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동료가 된 셈이었죠. 차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혜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다혜는 승진과 함께 큰 결심을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싶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정말 자르실 거예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네, 짧게 잘라주세요. 다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다혜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다혜였죠. 머리를 자르고 돌아온 다혜를 보고 사무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훨씬 시원해 보이네요. 멋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거나 거리감 있는 반응이 아니었죠.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학력이나 출신 대신 개인의 능력과 인격을 보게 되었죠. 다혜 씨,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아주실 수 있어요? 새로 부임한 부서장이 다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만식 부장이 떠난 후 새로운 부서장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권위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었죠.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 날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된 윤다혜입니다. 다혜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다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커피를 마셨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마시게 되었죠. 다혜님, 오늘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후배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요. 다혜가 대답하고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머리에 부을 일은 없겠죠?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웃기 시작했죠. 당연히 컵에 드려야죠. 다혜님, 농담 실력도 늘으셨네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휴게실에 가득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즐거운 웃음이었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웃음이었죠. 그날 오후 김영식 회장이 사무실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현장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회장이 박미정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혜는 어떤가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리더십도 뛰어나고 팀원들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식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 다혜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와 손녀였죠.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다혜의 대답에 김영식 회장은 뿌듯해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달한 진정한 이해였어요.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도 가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혜님, 내일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동료들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배려였어요. 다혜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시대는 정말 끝난 것 같았죠. 한명그룹 로비를 지나며 다혜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시대,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시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대 말이에요. 다혜는 당당한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한명그룹 빌딩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